안녕하십니까. 굿라이프 척추88TV 애청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께 제가 예고해드린 대로 성격은 과연 허리 통증에 영향을 미칠까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되죠. 이게 중요한 이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죠. 얼굴이 부은 이유, 논문을 읽고 제가 진짜 논문 많이 읽었어요. 근데 진짜 성격과 허리 통증, 즉 협착증과 디스크와 관계를 다룬 논문 많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두 가지 정도만 간략하게 뽑아왔는데요. 2009년 12월에 발표된 성격과 허리 통증과의 상관관계라는 논문이 있었거든요. 짧게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101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남자는 46명, 여자는 55명이었고요. 평균 나이는 45.5세였습니다. 이분들의 성격을 다 분석한 거예요. 물론 이분들은 허리 통증이 다 있는 분들입니다. 협착증과 허리 디스크가 있는 분들이죠. 자, 먼저 통증의 강도는요, 확연히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높았다고 합니다. 여성분들이 받아들이는 통증 정도는 훨씬 더 민감하고 더 심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건강 염려증, 어디 아픈 거 같고 이런 거죠. 여기 아프고 이거 병이 있는 거 아닌가? 건강 염려증. 그다음에 약간 히스테릭. 그러니까 히스테릭이라는 것을 좀 쉽게 설명하자면은 언제 광범위한 범위이기 때문에 그냥 저는 예민하고 자주 흥분하고 굉장히 좀 다혈질적인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압도적으로 허리 통증, 즉 바스 스코어죠. VAS 스코어, 바스 스코어가 확연히 올라가더라. 무슨 말이에요? 성격은 허리 통증 분명히 연관성이 있다는 뜻이죠. 이것도 또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서 2016년 4월 25일에 같은 주제로 올라왔어요. 사람마다 왜 통증의 강도는 다를까? 여기서 굉장히 공감되는 얘기를 첫 문장에 나와요. 사람마다 같은 레벨, 같은 곳에 같은 정도의 디스크, 협착증이 있는데 왜 누구는 아프고 누구는 안 아파? 왜 누구는 덜 아프고 왜 누구는 극도로 통증 때문에 괴로워할까라는 거에 대해서 이 얘기는 시작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서 많은 이유 중에서 성격에 대해서만 일단 얘기한 겁니다. 먼저 우리가 허리가 아프다. 그 뭐죠? 허리가 아프면은 활동에 제약이 옵니다. 내가 좋아하던 등산은 못하게 되고 낚시를 못하게 되고 걷기라든지 운동 못하게 되고 내가 일을 하는데 직장 생활에 지장을 받게 되죠. 활동에 제약이 옵니다. 그러면은 그때 뇌에서 반응이 나오죠. 이때 두 갈래로 일단 나눕니다, 사람은. 낙천적인 성격과 긍정적인 성격과 활동적인 분들은 좀 더 그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이겨내려는데 반면 비관적인 분들은 이거 뭐야? 나 여기서 이거 내 인생이 끝나는 건가? 라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런 스트레스 받게 되면은 뇌에 도파민이 있는데요. 도파민은 굉장히 뇌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인데 우리의 통증을 관장하고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핵심 물질 도파민인데 지속적으로 스트레스 받게 되면은 아예 도파민이 변화가 옮게 되면서 뇌가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뇌 구조가. 그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그 굴레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안 아파야 되는데 그 도파민 전달 물질이 고장났기 때문에 안 아파야 되는데 계속 통증을 느끼는 거죠. 의사가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좋아진 게 없고 계속 그 굴레에서 못 벗어난다. 이것을 브레인 서킷의 문제다라고 이제 이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리와이어, 여기서는요, 리와이어, 다시 연결시키는 거. 엉망으로 됐던 뇌의 서킷을 다시 끌어와서 정상적으로 도파민의 분비를 유지시켜줘야 되고 엉망이 된 이 실타래처럼 엉켜버린 이 뇌의 서킷을 다시 리세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 제시하고 있어요. 이런 방법들이 비교적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압도적으로 이 정신과적 상담 치료를 권유합니다. 이거는 약간 이 미국과 우리나라의 문화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어요. 근데 미국은 정신과 치료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거부감이 없거든요. 그래서 늘 거기는 문제 생기면은 상담 치료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약간 좀 뭐랄까 좀 거부감이 있죠. 근데 여기서는 허리 통증 인해서 계속 괴로움 받고 의사는 괜찮다 하는데 넌 아프다?
그러면은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라. 그러면 신경정신과 선생님 뭐 보면 아는 거죠. 아, 이 사람은 진짜 병 때문에 아픈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브레인 서킷에 문제가 생겨서 도파민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서 엉뚱하게 아플 수 있다는 것을 그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상담 치료와 약물로 조절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명상이라고 합니다. 명상. 요가적인 명상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에서는 묵상. 여하튼 똑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뇌 복잡한, 뇌 엄청 바쁘잖아요. 그죠? 뭐 기억도 저장해야 되고 아까 말한 것처럼 통증도 막 느껴야 되고 이런 모든 바쁜 브레인, 뇌의 일을 싹 정리를 하면서 오로지 호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해라. 하루에 일정 시간 동안 계속 호흡에 집중하면서 하다 보면은 전두엽에 피가 몰리면서 전두엽이 활성화됩니다. 전두엽이 활성화가 되면 전두엽은 여러분의 감정과 통증을 느끼는 많은 뇌에 전달 물질이 거기 몰려 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가 다시 리와이어링 되면서 정리가 된다. 실제로 이렇게 명상과 묵상 프로그램을 하신 분들은 추후에 통증 스코어를 체크해 보니 확연히 감소하더라.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만 여러분들 항상 일정 시간 동안 이제 불을 끄시고 그 다음에 조용한 곳에 가셔가지고 조용히 묵상과 명상을 하시면서 제가 보기엔 한 2, 30분 정도 긍정적인 마인드로 하면서 나는 좋아질 것이다. 이건 제가 옛날에 미립자 편에서 말씀드렸죠. 여기 나와 있는 미립자, 미립자. 예, 그거 보시면은 같은 맥락입니다.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과학은요. 세 번째는 PMR, 프로그레시브 머슬 릴렉세이션. 쉽게 말하면은 머슬 릴렉스, 근육 이완입니다. 근육 이완이라는 것은 굉장히 여기서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건데 근육 이완이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우리 근육을 관장하는 것은 뇌입니다. 저 일하고 있어요. 다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내가 알았어. 내가 지시할게. 그냥 말. 릴렉스. 힘을 빼면 뇌는 근육이 일을 안 하네. 그럼 난 잠깐 근육에 관련된 일은 잠깐 쉬어야 되겠다. 이 사람의 통증을 내가 해결해 줘야지 이제부터. 그죠? 그러면은 내가 훨씬 더 여러분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 집중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근육을 바삐 쓰면 쓸수록 뇌는 이 일이 분산입니다. 분산. 그래서 근육을 릴리스 시키는 시간을 꼭 가져봐라. 이거 뭐죠? 누워가지고 역시 요가 매트에 누워가지고 하면서 온 근육에 있는 모든 힘이 빠져나간다라고 생각하면서 호흡에만 집중하는 거죠. 하게 되면은 단순하게 이것은 쉬는 것이 아니라 뇌로 하여금 여러분 통증을 조절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이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된다. 이거 전부 다 하버드 대학에서 많은 연구를 통해서 나온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정리하면 첫 번째, 심할 경우에는 상담 치료를 받아라. 여러분 그래서 심하신 분들은 보면은 신경 안정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거 절대 거부감 가질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는 명상과 묵상 시간을 꼭 가져라. 세 번째는 근육 이완 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라. 제가 생각하기를 하루에 짧게는 30분, 1시간 정도 가지시면은 충분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